2020년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작아지며 자극적인 미디어는 많아졌다. 동시에 우리는 다 같이 지내던 문화에서 혼자 지내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 혼자 사는 집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는 이때 우리들은 예전부터 이어져온 익숙한 놀이 하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곳은 용산구에 위치한 체육관이다. 사람들은 윷을 던지며 여기저기에서 큰 소리를 내며 윷놀이를 즐기고 있다. 서울시에서 주최한 윷놀이 한마당 대회이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윷놀이는 과연 어떤 놀이일까? 긴 막대 모양으로 된 윷가락을 이용하는 윷놀이는 둘 이상의 편을 나눠 순서대로 4개의 윷가락을 던져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나온 윷의 뒤집어진 숫자에 따라 말을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가 도, 2개가 개, 3개는 걸. 모든 4개의 윷이 뒤집어진 윷, 그리고 반대로 모든 윷이 엎어진 모가 5칸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윷과 모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로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된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따라잡을 때 역시 추가로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하여 각각의 말을 끝까지 진행하게 되면 승리하는 간단한 규칙이다. 우리는 서울시 윷놀이 한마당 대회 공식 심판을 맡고 있는 한국윷놀이연구소의 조광희 소장님을 만나 윷놀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하였다. 예, 윷놀이는 바둑이나 장기와 같이 일정 도구가 있어서 하는 놀이가 아닙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앞뒤가 구분된 도구만 있으면 놀 수 있는 오랜 역사와 함께한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85개의 윷판 안각 하나가 윷놀이의 자생적 오랜 역사를 보여주고 있듯이 그만큼 지역별로 다양한 윷의 종류가 있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가랑윷, 종지에 넣어서 던지는 밤윷은 남부지방, 북부지방에서는 콩윷으로 주로 놀았습니다. 조선시대 이전의 다양한 역사와 생활문화를 기록한 오지원 문장 전산고에 보면 윷놀이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문신이자 역사가인 이익과 최영련은 각각 본인이 집필한 책에도 윷놀이가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에 윷놀이와 비슷한 누리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시초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한다. 구한말 1895년 우리나라 학자도 아닌 미국인 인류학자 스튜어트 클린 박사는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놀이 문화를 비교한 한국의 놀이 단행본에서 전 세계 놀이 도구의 원형은 한국의 윷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를 반박하는 논문이 없습니다. 윷놀이와 비슷한 게임 방식은 인디언 문명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800개 부족에서 윷놀이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윷판의 유래는 북두 칠성의 하늘 한가운데 있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네, 윷놀이는 우리가 중간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두 칠성이 사계절 돌아가는 별자리가 28개 밭에 녹아져 있는 윷판입니다. 그 윷판이 고인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 몇십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나라 고유 전통놀이로서 계속 이어져 왔던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윷놀이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윷놀이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윷놀이 포럼에 찾아가 보았다. 다양한 분야의 윷놀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윷놀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윷놀이 심판을 양성하는 장소였다. 지역마다 다른 윷놀이 특성과 규칙들을 종합적으로 통일하여 교육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뒤로 한 칸을 진행하는 뒷도, 이 뒷도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뒷도는 윷놀이의 희로애락에 많은 변수를 주는 한 수입니다. 뒷도로 잡히면은 사나운 말에 뒷발질을 차인 느낌 그대로죠. 뒷도의 분명한 유래는 주사위입니다. 6.25 참전했던 특기군들이 윷놀이에 푹 빠져서 주사위로 윷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오진법 윷놀이에 6의 숫자를 뒷도로 지정한 것입니다. 6가락과 주사위의 확률은 분명히 다르지만 다양한 도구로 놀 수 있는 윷놀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한창 진행 중인 윷놀이 포럼에서 우리는 윷놀이 포럼에 초대된 또 다른 손님을 만나게 되었다. 윷놀이를 통해 점을 보았다는 옛 기록에 따라 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고등학생 남매인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들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고 한다. 소위 우리가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가 아니었을까요?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 가장 밑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6.7개를 누르시면 핸드폰을 흔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북두칠성과 사계절을 담은 윷놀이. 옛 선조들은 이 윷놀이를 토속신앙의 일부로 생각하여 점을 보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전쟁에서 운을 점치기 위해 했다고 하는 유점. 그 기록은 난중일기에서도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유점은 과연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을까? 유점에는 집단으로 편을 갈라 윷놀이를 하여 그 승부로서 그 해의 농사의 풍년과 흥년을 점치는 점년법, 윷을 던져서 나오는 말로 개인의 운수를 점치는 점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점의 예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가족의 병세, 전세의 기륭, 유승령 재상의 안위 등이 궁금하여 14번의 척자점을 보신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에 궁금한 것을 유점을 통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점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박현, 박시온 남매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한번 동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험 끝나고 자기는 친구들이랑 점 보러 갈 거라고. 그 말을 들어보고 저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 동양의 주역, 또 서양의 타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는데,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께서도 이 유점이라는 걸 통해서 전장에서 전략을 파악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많은 청년들 이런 트렌디한 감성을 만들어서 이런 유점 윷놀이를 개발해보자 얘기해서 어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디자인 쪽에서 이렇게 민화나 우리나라의 오방색 등을 이용하자는 제안을 했고, 또 아이디어적으로 많이 발전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에 집중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윷의 소리인데요. 윷을 던질 때 내는 그 챙그랑하는 그 청량한 소리나, 또 사람들이 윷놀이를 즐길 때 하는 유시야 이런 소리들이 게임의 맛과 멋을 더 살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어플에도 구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게임에서 점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점괘를 어떻게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윷놀이를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윷놀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즐기는 놀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지금도 힘을 모아 고민하고 있다. 이들은 윷놀이를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자원이라 생각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문화유산으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윷놀이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이 수건 사업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첫 단추가 무형문화재 등재입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 10월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남북 공동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2020년 정월 대보름에 서울특별시 윷놀이 한마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의 증가와 스마트폰 게임의 활성화에 따라 윷놀이를 많이 하지 않는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맞습니다. 저출산 1인 가구주의 증가로 스마트폰 게임이 활성화되어 다 같이 하는 놀이 문화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절 놀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족 놀이는 윷놀이입니다. 희망적인 것은 많은 전래놀이 단체가 윷놀이 콘텐츠를 발굴하여 학습과 연결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윷놀이 연구소에서는 70대 어르신을 중심으로 윷놀이 건강 강사를 양성, 경로당 놀이문화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윷놀이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 외국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세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먼저 대원외고 창업 경영 동아리에서 이게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3가지로 번역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페이스북에서 시연 영상을 보신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님이 이걸 UX 디자인이라는 강의에서 적용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런 식으로 윷놀이를 더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윷놀이에 대한 저희 비전은 전 세계인이 윷놀이로 소통하며 하나 되는 것입니다. 윷놀이는 남녀노소가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놀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한류놀이입니다. 윷놀이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먼저 평상시에 항상 신명나는 놀이로 자리매김할 때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놀이로 발전하고, 그 발전과 더불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유적 윷놀이처럼 좀 한국의 전통이나 정서 같은 걸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해보고 싶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전통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세대차를 좁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즐기는 놀이에서 이제는 세계인도 즐길 수 있는 놀이로 발돋움하고 있는 윷놀이. 그 첫걸음은 우리 모두가 언제나 쉽게 윷놀이를 하며 단순한 즐거움을 찾는 길에서 시작된다고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